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보호해 주려고 돈 굴릴 때 MMF 같은 상품들을 이용해요. 과거 1년 수익률이 한 3.2%에서 한 3.4% 정도가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조금 더 수익률을 높여보자면은 단기 채권 펀드를 보면은 이런 상품들은 과거의 1년 수익률이 4.5%예요. 그러니까 MMF나 CMA처럼 완전 예금이랑 거의 유사한 이런 상품들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벌써 5월이 다가오죠. 이번 달도 저위험 상품들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달에 안지향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저위험 챌린지 했을 때 일주일, 2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조금 나요. 진짜 5원, 10원 이렇게라도 나니까 연습해보기 좋은 상품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품 얘기 먼저 하고 경제 상황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카페에 먼저 올라와 있을 거예요. 4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예금을 먼저 보면은 이제 1금융권 최고금리가 한 3.25% 정도에서 3.1%로 하락하고 있어요. 0.15% 정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발맞춰서 CMA 통장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가 넘는 상품들은 발행어음밖에 없고 CMA RP형이나 이런 상품들은 지금 2.4%, 2.5% 이 정도예요. 지금 KB, 한국투자, NH, 그다음 미래에셋 이런 정도만 발행어음 수익률이 좀 높아요. 특판이나 이런 상품들 가입하면 조금 더 높을 텐데 아마 금액이 제한이 있거나 이럴 거예요. CMA여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볼 상품은 MMF예요. MMF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보호해 주려고 돈 굴릴 때 MMF 같은 상품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봤을 때 이 지금 MMF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수익률이 한 3.2%에서 한 3.4% 정도가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서 늘 얘기 드리지만 과거 1년 수익률이 앞으로 1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MMF라는 이 바구니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단기 금융 상품들, 저위험 상품들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상품들이 섞여가지고 총 합해서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넣는 상품들이 지금 CMA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 1년 수익률보다 앞으로 1년 수익률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 ETF랑 단기 채권 ETF예요. 금리 ETF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 그 1년 금리 완전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금리들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데 1년짜리 금리 상품도 있고 더 낮은 상품도 있어요. 만기가 더 짧은 상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예금을 가입할 때 1년 만기 예금 가입하는 거랑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예금 가입하는 거랑 생각해보면 당연히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수익금이 더 작을 거예요. 수익률 말고 수익금이. 마찬가지로 금리 ETF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가 과거 1년 동안 수익률이 3.35%로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상품들은 좀 더 짧게 투자하고 수익률이 좀 더 낮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아주 안전한 6등급 상품들 안에서 보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도 약간씩 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80% 정도 투자하고 20% 정도는 그냥 삼성전자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삼성전자 채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우량한 회사 채권들이 좀 섞여 있다 이 얘기예요.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 회사가 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이 약간씩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단기 국공채 액티브나 이런 상품들이 과거 1년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채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단기 채권이라고 하지만 단기 중에서도 방금 이제 금리 ETF 얘기할 때처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단기 중에서도 3개월, 6개월, 1년 이제 3년도 이제 단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운용하냐 짧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챌린지 그 VOD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경험을 해보셔야지
이번에 그 40분짜리 영상 찍은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상품들 차이점도 보고 이런 상황일 때 수익률이 어떻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굴러간다, 이런 거를 보시기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6등급 상품에 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조금 더 수익률을 높여보자면은 6등급 아주 안전하다고 나뉘어져 있는 6등급 저위험 상품 중에 단기채권 펀드를 보면은 이제 뭐 IBK 단기채권, 코레이트 셀렉트 단기채,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단기채들 많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과거의 1년 수익률이 4.5%예요. 그러니까 MMF나 CMA처럼 완전 예금이랑 거의 유사한 이런 상품들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 좀 더 리스크를 감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유의하실 건 실부담 비용이 그 일반적인 ETF나 뭐 MMF나 이런 상품들 투자했을 때보다 꽤 크실 거예요. 나중에 뭐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단기채 ETF, 우리나라 국공채 ETF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수수료가 뭐 0.0 몇 퍼센트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이 비용을 보면은 0.18%, 0.2%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실 부분이 분명히 이제 댓글이 달릴 텐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과거 1년 수익률 4.5%에는 이 비용을 부담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서 4.7이 났는데 비용이 한 0.2% 나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수익률이 4.5%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CMA 발행어음 얘기했었고, MMF 얘기했었고, 금리 ETF 얘기했고, 단기채 ETF 얘기했고, 단기채 펀드 얘기했고, 이렇게 5가지 상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나는 예적금만 하다가 한 반보 정도 앞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CMA 발행어음이나 아니면 MMF나 이런 상품들을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5,000원, 10,000원 이래도 상관없어요. 투자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이거 위험하다, 이거 큰일 난다 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을 안 해보면은 무슨 블랙박스 막 이런 데서 막 사고 나는 거 영상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물론 사고 나는 거 조심해야겠지만, 근데 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ETF나 이런 단기채 펀드 해보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반보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단기채 펀드도 괜찮고, 단기채 ETF도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단가 맞춰서 한 주 5만 원 이렇게 투자해보시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왔으니까 단기채가 별로 변동이 없네.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0.01% 이게 아니라 0.1%가 올랐네. 이런 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용도에 맞게 투자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활용을 할 때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이제 펀드라고 말한 상품들, MMF나 단기채권 펀드 이런 상품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4월 30일에 매수했다 그러면 5월 1일이나 5월 2일 날 이제 실제 매수가 되고 돈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해야겠다 해도 매도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야 돼요. 상품 따라서. 그러고 나서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ETF나 이런 상품들은 증권사 계좌에서 내가 ETF 샀다, 그 다음 팔았다, 또 다른 ETF 사겠다, 이런 거는 큰 제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ETF를 팔았다, 그걸 팔고 나서 CMA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현금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예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아직 기다리는 자금이 돼요. 그래서 거의 이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예수금이라고 해서 뭐 D+2, D+1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안 해봤으면 이게 뭔 소린가 모르실 거예요. TMI로 또 얘기하자면은, 돈이 막 급하다 그러면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그 예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아주 단기적인 자금이어가지고 영향을 주진 않는데, 대출 이자가 또 나가니까 그건 또 아깝겠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연습 삼아서 투자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1년 뭐 예금 대신에 이런 상품들 하나 골라가지고 투자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런 상품들을 하나하나 리뷰하는 글들을 좀 작성을 하려고 해요. 카페나 홈페이지. 그리고 뭐 영상도 이 중에서 뭐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영상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영상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했을 때 리스트만 그냥 해드리면은 이 중에서 그냥 뭐 괜찮은 거 연습해 보시겠다 해가지고 이 영상을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 챌린지 오셔가지고 막 라이브 막 수십 명, 막 100명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 해보신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영상만 보는 거예요, 영상만.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해서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튼 여기까지 하면은 상품 설명 드렸고, 랭킹도 보여드렸고,
그다음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거는 금리가 뭐 떨어질 것 같냐, 금리가 높아질 것 같냐. 그래서 나는 이런 상품 지금 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려면 뉴스를 꾸준히 읽는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 실력이 안 늘잖아요. 뭐 한문철 TV 이런 영상만 계속 본다고 운전 실력이 늘진 않잖아요. 재미는 있어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재테크 유튜브 보는 게 재미는 있어도 내가 실제로 안 해보면 실력이 늘진 않아요. 내가 뭐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폭력적으로 운전하는 스타일인지 안전지향적으로 운전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운전대 잡고 여러 번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튼 그래서 뉴스를 뭐 처음부터 막 읽으라 그러면 또 이제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3가지 뉴스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 말고 우리나라 실업률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을 보면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20년도 상반기 정확히는 이제 3월 3주차 4주차 이때 저는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요. 주식시장 마이너스 40% 되고 삼성전자도 막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빠지고 진짜 여의도에서 누구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그런 진짜 엄청난 위기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실업률이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상반기에 한 4% 정도까지 3% 후반대 4%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20년도 연말에 가면서 한 5%를 한번 쭉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럴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오르고 경제도 이제 화랑이었죠. 화랑이었다는 게 뭐 자영업자분들이 막 뭐 장사가 잘 됐다 이걸 떠나서 그냥 국가가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괜찮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22, 23, 24년도 그래프를 보면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최근에 24년 연말부터 25년 지금 연초를 보면은 조금 이제 상승해 있는 게 보이시나요? 3%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2.9%까지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실업률은 보통 경제 후행지표라고 부르거든요. 왜 후행지표로 분류하냐면 경제가 진짜 안 좋아. 근데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뭐 예를 들어서 해고를 시키거나 사람을 채용을 안 한다. 이게 회사가 당장 지금 뭐 25년도 4월 달에 안 좋다 그래서 당장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번 달에 우리 회사 매출 안 나왔네. 다 자르자.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알바라고 해도. 그런 것처럼 당장 기업이 안 좋다 그래서 실업률이 막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코로나 때도 20년도 3월 달에 터졌는데 연말에 실업률이 올랐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 후행지표가 좀 점차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경제가 계속 안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 이 실업률 지표를 보고 아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췄던 거고 앞으로도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뉴스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관세가 어떻다, 물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불확실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 뭐 관세가 어쩌는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랑 관련된 건 좀 적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뭐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래도 만약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거나 하면 부과된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는 안 좋을 거예요.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그냥 똑같이 10,000원짜리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은 이익이 이만큼 남았었는데 뭐 관세가 부과되니까 2,000원 이익 보는 거를 1,000원, 500원 혹은 이제 진짜 제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가를 올릴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관세가 뭐 부과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린다거나 공격적으로 뭔가 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가 관세 뉴스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뉴스는 KDI라는 우리나라 경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성장률 0% 위기다. 성장하기가 진짜 어렵다.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인데 막 글로벌 막 관세가 어쩌고 막 이제 수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성장률이 안 나올 것 같다. 성장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금리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랑 기준금리 대책이랑 이런 얘기가 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 실업률이 어때지고 있고 아마 기업은 어떤 것 같고 기업은 뭐 후행지표긴 하지만 어떤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 관세가 뭐 앞으로 확정되고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세 가지 뉴스를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읽으실 때 이런 뭐 경제지표 뉴스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헤드라인만.
아, 요즘에 금리가 떨어지는구나, 금리가 높아지는구나, 이 정도요. 다 투자랑 연결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적금만 하다가 이런 단기채 같은 상품들을 하려고 하면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알아야 되고, 그 사건들은 이런 경제 지표랑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경제 지표들이 또 실물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표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물, 지표, 그 다음 기준금리,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기준금리가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런 6등급 상품들은 어떨까요? 퀴즈입니다. 예금 금리가 이렇게 쫄쫄쫄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6등급 상품들은 계속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5등급 상품 영상이겠죠?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봬요.